다음으로 고2 2021년 9월 모의고사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 그리고 김기택의 벽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요 이 문제는요 여기 7번의 보기 문제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작품 해석의 근거를 찾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 C에서 구역으로 나눠진 것, 그 다음에 기억 밈이라고 하는 요거를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공통점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은요 가와 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물론 비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시는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발현하고, 자,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편의상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영상이라는 걸 통해 이미지를 표출한다. 시는 시어의 행과 연으로 영어에서는 쇼트와 쇼트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구성해 간다. 영화 기법은 영화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으로 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적용한다. 자, 그랬더니 영화는 시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먼저 영화의 촬영 기법인 클로즈업은 주관적 의도에 의해 선택된 대상을 확대하여, 자, 앞뒤가 인과관계가 될 때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표시하겠습니다. 대상에 집중하게 하고 관련된 상황과 심리를 강조한다. 자, 집중하는 효과, 그 다음에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 한편 편집 기법인 몽타주는 이질적인 장면, 서로 반대되는 장면이나 시공간이 다른 장면을 연결하여 그들 사이의 대조나 그 다음에 유사성에 의한 영상을 비교를 일으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클로즈업에 대한 거, 몽타주에 대한 내용. 자, 고다문을 보시면은요, 가에 갈라진 밑둥에 돋는 푸른색에 클로즈업처럼 확대되어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강조되겠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에 갈라진 밑둥에, 자 봅시다. 돋는 푸른sắc. 자, 푸른색이 나오면은요, 푸른색이 나오면 요건 이상이나 꿈 요런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희망 이런 거요. 그런데 갈라졌다 그랬으니까 상처 입은 밑둥이네요. 그게 상처 입은 밑둥의 희망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클로즈업으로 확대돼요.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더라도요, 힘들어도 곧 고난 속에서도 요런 게 되니까 확대는 강조, 그 다음에 요 상징적 의미, 아 된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등인데요, 굽었대요. 그러면 굽었다라는 건 고생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풍경은 풍경인데 먼지 낀 풍경이요, 그렇게 보기 좋진 않네요. 이런 몽따주 기법으로 연결되어, 그러면 요게 지금 부정적 상황, 요게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와 윤기 나는 석탄층은 몽타주 기법처럼 연결되어 현실에 맞서는 화자에 대한 정서가 유발되겠군. 길길이 날뛴다 그러면 요게 지금 몽타주 기법적인 현실에 맞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날뛰느니 맞서는 모습이다. 요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윤기 나는 석탄층,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본문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작은 할머니, 높은 벽은 연결되어 괴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에 대한 정서. 할머니가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럼 괴로움이나 고립돼 있다, 외롭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역시 이 높은 벽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니까 물음표 찍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꿈틀거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클로즈업처럼 확대되어 할머니가 애쓰는 상황이 강조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할머니 모습이 클로즈업처럼 확대된다. 그러면 자, 꿈틀거린다. 그런데 그러면 애쓰는 모습, 뭔가 뭐 지렁이가 꿈틀댄다 이런 것처럼 뭔가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요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3번과 4번.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여 앞뒤를 보겠습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잠을 못 자네요. 뒤척일 때, 잠에서 깨일 땐, 자, 솟아오르고 싶었다. 뭔가 벗어나고 싶었대요. 자, 근데 길게 날치처럼 찢어지면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해서 치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는 벗어나고 싶다. 그럼 여기 얘기한 것처럼 통해서 현실에 맞서는 하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윤기나는 석탄층 봅시다. 그런 일은 없었대요. 이렇게 벗어나는 일, 솟아오를 수 있는 일, 이건 없었대요. 좌절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대요. 그럼 좌절감, 그게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선다. 이게 이 부분이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나에서는 보면요. 아까부터 꿈잘 것이다. 작은 할머니요. 전동차. 아, 전철 안에서의 할머니네요. 근데요. 어떻다고? 자, 허우적거리사 승객들이 만든 벽이에요. 거기서 에어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것, 예,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거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두 번째로, 자, 5번 보면 A와 C, 자, 요거 하나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권태로움. 자, 변화 가능성이요. 기다리던 곳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한다. 누구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껴안듯 비틀었다가도 나도 안 돼. 돼지 목단 동네 나른한 새우. 나른하답니다. 다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할 게 없어. 달라지지 않을 거야. 권태로 나른하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회의적 태도. 회의적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심한다. 야,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요. 자, 회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희망이 있을까? 또 묻지만 항시 우리는 유리천지 먼지 풍경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요. 이런 것 같은 거였대요. 자, 희망이 있을까? 없을 거야. 의심, 예, 회의적 태도, 현실, 희망이 있을까? 아니야. 이제 역시 회의적 태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생기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비관적,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다시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비관적, 생겨 있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 낀 사상, 저 절망적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치열하게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까지는 보니까 지금 역동적 삶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의 삶을 반성한다요. 반성이요. 어디 봅시다. 깨일 땐 나는 벗어나고 싶었어. 그 다음에 그런데 과거의 삶,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난 그러기 싫었어. 여기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해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 C에서요. 네,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예, 가능하지요.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보면 기억에서 미음을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이해한 것. 자, 기억 보니까는요. 여기 헛되이 그랬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할머니의 상황. 할머니가 어떻다고요?
헛되이 허우적거렸다. 누가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혼자 헛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허우적거려봤자 의미가 없었다. 예, 가능하네요. 니은을 활용하여 할머니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대상. 자, 니은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에어싸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심화시키는 상황, 예, 가능하겠습니다. 할머니 곁에 반응하지 않는 승객들의 모습이여 디귿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뭐가요? 벽이요. 반응하지 않는다. 되고요. 그 다음에 벗어나려는 할머니의 모습이요. 리을 어디 있습니까?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근데 할머니의 모습이요. 이건 지금 승객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할머니의 모습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5번 관계없이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 견고한, 전혀 꼼짝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거 전동차 안의 할머니하고 승객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동차 안의 모습, 자, 요걸 통해 가지고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표현법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단정적 진술, 도치, 점층법, 반복 열거, 색채의 상징적 의미, 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단정적 진술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단정적 진술은 자, 뭐뭐다 해서 딱딱딱 자르는 겁니다. 너는 바보다, 너는 천재다, 이래서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평서형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어서 끝에가 다로 끝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다, 보다, 나른한 세월, 것이었다, 겹치면서 싶었다. 그 다음에 다, 예, 단정적, 뭐 다다다로 끝나고 있으니까 이게 답일 가능성이 되게 많겠네요. 자, 도치, 어순을 바꾸는 겁니다. 어순. 그리고 의미부가 이렇게 어순 바꾸기. 자, 어순 바꾸기가 굳이 있다면, 자, 요 부분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깨일 땐 나는 요거 하면서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아니고요. 점점 의미가 고조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열거는 가능합니다. 열거는 가능한데 반복 같은 거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색채의 상징적 의미, 색깔을 가지고서 상징적 의미, 아까 여기 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희망이나 이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나오는데요. 푸른sắc 해가지고요. 그런데 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색채어에 대해서는, 색채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톡을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